작년 통계 보니까요 400억 병 찍었어요. 지구를 222바퀴 돌린대요. 요 병을 나열하면. 영화 속에서는 국보소주라는 회사로 나와요. 이게 사실 이게 진로죠. 진로의 황태자로 태어난 거죠. 우리 아침 드라마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복형이 있는데 형이 있고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 장진우 심지어 또 회장이. 형은 또 이복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야 일단 이거 뺏기만 해봐라고 했을 것 맞아요. 같은데. 그렇게 해서 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야망이 어마어마했고 36살이에요. 회사를 잡자마자 했던 정책이 이게 이제 진로를 결국 망하게 만든 건데. 술 뭐 즐기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쨌건 뭐 최근에는 와인도 뜨고 뭐 하이볼도 뜨고 위스키 이렇게 하지만 뜨고 요즘에 데킬라 뜨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결국 한국인의 술 하면 소주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유해진, 이재훈 주연의 제목이 무서워요. 소주 전쟁. 제가 원체 소주를 좋아하고 소주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고 한잔해야지. 거기에서 진짜 망하는 거 아니죠? 회장님이 경영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솔킨이 국보그룹의 최종 부도를 막아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술이 꿀이네. 한 발 늦으셨어요.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술에 대한 전문가 한 분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리스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유튜브 진행하고 있는 조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이 술이 빠지지가 않아요. 서민들의 애완. 일단 주인공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는 항상 포장마차에 소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배우들이 또 다 술을 맛깔나게 마시는 장면을 갖다 써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영화 속에서 특히 그 많은 술 중에서 이제 소주 마시는 장면들이 인상 깊었던 영화들이 있는데 뭐 어떤 거 떠오르세요? 많죠. 그래서 제일 기억 남는 거가 손예진 씨.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별일 없는 거지. 내 머릿속에 지금. 거기 나오잖아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갑자기 마시고 싶어 막. 그다음에 내부자의 이병헌 씨. 이거요. 가글. 딱 먹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소주가 그리 범죄와의 전쟁. 맞습니다. 하정우 씨가 혼자서 중국집에서 중식 먹으면서 혼자 이렇게 딱 소주에서 가글 하는. 정말 연기를 잘하셔갖고 이게 가글이 예를 들어서 이게 딱 먹고 이렇게 했으면 그쵸. 진짜 안 살았을 텐데 이분이 딱 음식 이렇게 하고 진짜 연기 잘하신 거야. 그렇죠. 이게 딱 하고 바로 끝나. 이거 소주 가글 안 하던 애가 잘못 따라하면 살해 걸린다고. 근데 이제 귀여운 건 전지현 씨. 엽기적인군요. 네가 주문해. 참이슬하고요. 김치찌개 주세요. 골뱅이 먹어. 술 한잔 하시고 화 푸세요. 이렇게 술 취한데 이렇게 예쁘고 귀여울 수 있을까? 잊지 못하는 장면이죠, 진짜. 술 먹고 그렇게 꽐라가 돼갖고 하는데도 연치 전지현 그때 씨가. 전지현 씨 전설이었죠 그때. 예지원 씨 연기 정말 소주 먹는 연기 대단했었어요. 평화의 발견. 거기 보면 그 남자 배우 김상중 씨예요. 그 둘이 이제 그 소주 깔아놓고 먹는데 완전히 이 술을 쫙 먹은 상태에서 한마디 하거든요. 그때 했던 대사가 술 잘 드시네요. 저는요, 술은 맛으로 먹어요. 저는요 술은 맛으로 먹어요라는 대사네요. 이거 진짜 명장면이어갖고 제가 옛날에 술에 대하여라는 이 영화를 제가 감독한 적이 있어요. 영화를 연출해갖고 그 영화에도 그
그 예지원 씨 그 장면을 일부러 넣었어요. 너무 연기를 잘하셔갖고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소주 마시는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은 술을 마시는 양으로도 1등 찍었던 드라마가 아마 도시술꾼 여자들일 거예요. 아 맞다. 정말 여자 셋이서 미친 듯이 소주를 먹어요. 계속 드라마 내내. 제목이 술꾼 여자들이니까. 웹툰 베이스로 만든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되게 재밌거든요. 보고 있으면 야, 소주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로 분명히 이 대화의 시작은 이런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야 기가 막힌다로 지금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그만큼 한국인들한테 이 소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소주 전쟁. 사실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던 세대들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네. 진로. 진로. 어쨌든 한국 소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토리하고 등장인물 좀 살펴보면은 영화 속에선 국보소주라는 회사로 나와요. 97년에 IMF 외환위기 당시에 자금량으로 휘청거립니다. 이때 이제 요 2세 경영인 2세 오너로 나오는 분이 이제 손현주 배우가 석진우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파산위기에 몰린 국보그룹 회장이에요. 무리한 사업 확장하는 부패한 CEO로 나오고. 그 부패가 느껴져요. 네. 손현주 씨 연기 또. 우리 손스타 형님, 그러니까.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반대로 이 국보소주나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재무이사로 유해진 배우님이 표종록이라는 캐릭터로 나온다고 그래요. 이 회사가 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발로 뛰는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회사가 넘어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이재훈 배우님이 맡은 최인범이라는 캐릭터인데 이분은 이제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이고요. 국보소주를 먹으려는, 삼키려는 야심을 숨기고 표종록에게 접근하는 역할로 나온다고 합니다. 후보가 1차 부도를 냈습니다. 소주가 대한민국 주류 1등인데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진 금융기술이라고 해두죠. 고객한테 빼낸 정보로 뒤통수 치는 사기가 선진금융이야? 대한민국은 돈 벌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뉴스 보면서 막 소유주 바뀌고 외국계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요즘 분들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진로그룹 오래된 기업이에요? 작년에 이제 100년 됐죠. 그래서 100년 기업입니다. 일제 강점 시대에 만들어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 1924년이죠. 그때 이제 그 창업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애들한테 조선어로 뭐 노래도 부르게 하고 일부러 조선어 이걸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일종의 권고사직. 쫓겨나요. 예. 그래서 그때 장하겹 선생님이 내가 진짜 민족 기업을 하나 세워서 여기에 이제 취업도 시키고 해야겠다. 정말 해야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진천양조상회라는 그 회사를 차려서 증류식 소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오리지널 쌀로, 소주네요. 예, 진짜 증류하는 소주를 만들고 그때는 도수가 35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35도. 거기 지역이 진지동, 진지리라는 지역에서 만드셨거든요. 네. 평안남도에 있는 진지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를 따오고 소주는 원래 옛날에 이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방울 한 방울 증류하면 떨어지는 걸 갖다가 로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지리에서 만드는 이슬이다 해서 진로가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사실 진천 양조 상회 때부터 이미 진로였어요.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참진 이슬로가 아니었어? 아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진짜 진지리의 맞는데. 진짜가 참 진지리의 진짜가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6.25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처음에 부산에서 또 이제 술 만드는 걸 좀 하시다가 휴전하고 했을 때 1950년대에 이분이 이제 서울 영등포 지금으로 따지면 신길동이죠. 여기가 또 그 당시에 좀 물이 좋기로 좀 유명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터를 잡아요. 원래 북한에 있을 때는 트레이드 마크가 원숭이였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이 원숭이를 되게 영특한 그런 동물로 생각했는데 이게 내려와 보니까 이게 남쪽에서는 그치. 원숭이가 이게 이미지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안 맞아. 바꾼 게 두꺼비예요. 두꺼비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우리가 다 술 좀 먹는다 하면 다 두꺼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처음에는 그래도 넘어와서도 남한에서 할 때도 증류식 쌀 소주를 만들었고 그때도 도수 높게 뽑았어요. 근데
저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1960년대 중반에 각하가 나오죠. 예,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되면서 그때는 그랬죠. 뭐 아니 먹을 쌀도 없는데 쌀로 술을 만들어 이것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양곡관리법 제정되고 이제 하면서 1964년 요때 65년 요 무렵에 희석식 소주라는 게 탄생을 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쌀로는 순곡주 금지령. 근데 여기서 희석식 소주라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고구마나 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타피오카 같은 거 95% 이상의 순수 알코올을 거의 뽑아내죠. 이걸 뉴트럴 스피릿, 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 타서 희석을 한 다음에 감미료 요거를 갖다 딱 집어넣어서 맛을 잡아내서 달달하게 만든 게 이제 희석 소주인데 요 시장에서 아주 진로가 아주 히트를 쳤죠. 일단. 그 감미료가 기법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와 이거 잡아내는 분들은 진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료라는 게 뻔하잖아요. 주정은 차이가 없어요. 곡물을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옥수수인지 밀인지 쌀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80% 이상 그 알코올 도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재료의 특성이라는 건 완벽히 사라져요. 그냥 알코올이군요. 그냥 알코올. 네, 그래서 알코올만 남는데 요 알코올에다 결국 맛을 내는 거는 이 배합 비율이잖아요. 진로든 어디든 소주 만드는 희석식 소주 만드는 회사의 노하우고 기업 비밀인 거죠.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게 뭐냐면 이게 정부 정책인데 옛날에 아시잖아요. 지역 소주 제도가 있었잖아요. 1970년대에 지역 소주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 지역 소주 제도의 가장 혜택을 받는데 진로 왜? 서울이니까. 수도권을 맡았으니까. 이건 뭐 그리고 나서 우리 고도 경제 발전 속에서 서울 수도권이 얼마나 비대해졌어요. 이촌향대 현상. 왜냐면 이게 50년대만 해도 서울이 300만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1000만을 넘어버리잖아요. 인구가 3배로 느는데 시장이 3배가 커지는 거 아니야? 마른 제주도에서 사람은 서울에서 하면서 다 몰려들었는데. 마른 제주도. 그러니까 인구도 팽창했지. 근데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소주 회사니까 여기는 진짜 녹아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진로가 1970년대 들어서면 정말 그냥 탑 브랜드가 딱 된 거죠, 그때. 양곡관리법이라는 일종의 규제 때문에 증류식에서 희석식으로 바꾸면서 한번 둬야. 거기에 지역 소주가 또 70년대 도입이 되면서 완벽한 도약. 그러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진로는 위기를 기회로 살렸다. 왜냐면 그게 다 사실은 위기였는데 어찌 보면 진로한테는 굉장한 행운들이 뒤따른 거예요. 그러네. 영화 속에 이제 손현주 씨가 맡은 배역이 석진우 회장인데 이분이 이제 국보 소주, 그 진로 소주를 망하게 한 악의 축으로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 2세, 그 두 번째 회장 창업주의 아들이 진로 소주를 망하게 한 주범인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장진호 회장 이제 돌아가신 지 딱 10년 됐습니다. 20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사실 이분 인생 자체가 영화예요. 소주전쟁이라는 영화도 재밌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장진호 회장의 인생을 좀 이렇게 다룬 영화가 나와도 재밌겠다 싶을 정도로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일단 금수저잖아요. 진로의 황태자로 태어난 거죠. 둘째 아들이었는데 회장이 되기까지는 좀 과정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그 장학엽 창업자가 그 경영을 자기 동생하고 같이 했어요. 삼촌이 껴있었고. 네, 회사가 어디 경영권이 넘어가냐면 이 아들들이 장학엽 창업주의 아들들이 너무 어려갖고 동생의 아들. 복잡해지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침 드라마 일가와 비슷해요. 정말 그 소재예요. 그때는 장학엽 회장 돌아가신 순간가요? 84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을 꾸미냐면 자기가 이제 이복 형이 있는데 형이 있고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 장진호 심지어 회장이. 또 형은 또 이복형이에요. 배가 달라요. 그래서 배가 달라요. 그 두 형제가 일단은 야 이거 지금 사촌이 좀 연합을 하는구나.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쫓아내요. 이게 이제 주주총회 이사회 때 막 반란이 일어나고 해갖고 그 우호주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것도 비밀리에 모아놓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 이복형하고 연대하는 게 쉽지 않다. 네.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할 때 완전히 동상이몽이잖아. 서로 야 일단 이거 뺏기만 해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88년도에 다시 한번 또 형제의 난이 일어나요. 야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구만. 둘이서 또 한 번 붙어갖고 승리한 게 36살의 장진호예요. 젊네요, 되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야망이다. 그렇게 해서 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야망이 어마어마했고 36살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잡자마자 했던 그
정책이 이게 이제 진로를 결국 망하게 만든 건데 처음에 선언한 게 뭐냐면 탈소주예요, 탈소주. 대한민국 최고의 소주 회사를 갖고 있는데 다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 하나로는 불안하다. 그리고 나도 좀 거대 그룹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주로 버는 돈으로 딴 데 투자했고. 딴 거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걸 다 했습니다. 건설 뛰어들죠. 그다음에 심지어 방송도 하겠다고 나섰고요. 여러 회사들 다. 80년대가 이제 재벌의 확장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롯데. 껌 만들다가 막 롯데 건설 만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네.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게 이분이 소주 전문이잖아요. 네. 근데 소주? 야 우리가 소주가 왕이면 야 맥주도 한번 먹어보자 해갖고 미국의 쿠어스하고 합작해가지고 진로 쿠어스 만들었죠. 그다음에 또 발렌타인 회사하고 합작을 해갖고 발렌타인. 진로 발렌타인스. 아 진짜? 이게 다 진로 그룹 거였어요. 양주도 진출하지, 맥주도 진출하지. 취임 3년 만에 계열사 5개를 18개로 늘려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늘리기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결정적으로 이분이 실책을 한 게 뭐냐면 진짜 알짜배기 회사들을 팔았어요. 이걸 늘리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진로 유리라 그래갖고 원래 병 만드는 회사 소주병 만드는 회사 그걸 팔았다고요? 이게 알짜배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소주가 팔리면 팔수록 계속 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얘네 또 그 병 모아서 갖다 놓으면 아이스크림 받아먹고. 이거를 팔았어요. 다른 거 하나. 맥주 회사 사려들라고 이걸 팔고 그다음 아까 말한 주정 있죠. 이거는 소주의 필수 재료잖아요. 그렇죠. 요 지분도 진짜? 매각해요. 그래서 알짜배기 진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알짜배기는 다 팔고 이 알짜배기 판 걸로 불확실한 건설, 방송, 그다음에 맥주 이런 걸 한 거예요. 남들은 거꾸로 가는데 내가 이걸 만들다가 야 내가 패키지도 만들까 하고 내가 유리병 회사도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정말 답답해. 80년대가 이제 군사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정권의 민말 안 보이면 무한 대출과 무리한 사업 확장을 통해서 사실 진짜 많은 기업이 망했거든. 근데 진로가 이제 그 길 따라간 거네. 근데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의 성공은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양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마다 가족 간의 혈투를 벌여서 왕자를 뺏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있었겠어요? 내가 계획하면 다 된 애가 됐을 텐데. 근데 이게 외환위기 때 파산. 두꺼비의 눈물. 굉장히 그때는 좀 약간 자존심도 너무 상처를 받고 우리나라 정말 망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면 진로 소주랑 장진호 회장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이건 문제가 생기죠. 그게 1997년에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IMF 터지기 직전부터 이제 화의 신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빚 좀 늦게 갚게 해달라 하게 이르렀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97년 말에 이제 IMF 빵 터지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죠. 돈이 이제 외자가 부족해진 거죠. 요때 끼어든 게 이제 골드만삭스고요. 골드만삭스가 외자 유치에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끼어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좀 더 엄청 복잡해지고 요 과정에 아마 이제 이 골드만삭스 이게 그 아마 이재훈 씨가 영화 나오는 게 아마 이 골드만삭스 직원으로 브로커로 나오는 거야, 브로커. 부도 신청을 해버리죠 법원에. 그래서 법원이 받아줘요 또. 그래서 진로 직원들은 그때 다 결사 반대 막 투쟁하고 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졌고 그래서 진로 그룹은 다 공중분해가 됐고 소주 사업을 결국 이제 하이트가 가져갔죠. 맥주 회사인 하이트가 가져가면서 하이트 떼간 거군요. 하이트 진로 그룹이 지금 탄생했죠. 100년 기업을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100년 제일 기업을 알맹이 기업을 가져간 거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하던 맥주가 있는데 그게 원래 카스예요. 카스. 진로 쿠어스가 만든 게 카스예요. 이 카스가 그 대박 원래 놀랐죠. 오비 잡으려고 만든 건데 오비한테 먹혔죠. 오비가 가져갔죠 또. 입양해서 자기의 효자 노릇하게 한 거죠. 장진호 회장은 1심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분식회계 뭐 다 있어요. 탈세, 뭐 분식회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혐의들이 다 인정이 돼서 1심에서는 실형 받았는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온 뒤에 2015년에 중국에서 이제 쓸쓸하게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데 진로 자체는 완전히 막 이제 그냥 뭐 화의 신청하고 막 그냥 이런 아사리판이 났는데
직원들은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진로 직원들이. 왜냐하면 1997년 말에 IMF 터졌는데 98년도에 진로에서 뭐 하나 내놓잖아요. 진로에서. 근데 이게 아직까지. 초록색 병. 제품 하나를 딱 만들어냈는데 이게 또 대한민국 휩쓸어 버렸잖아요. 대박이죠. 1998년에 나온 삼진 이슬로 참이슬. 일단 그 소주병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게 획기적이었던 거야 진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참이슬이 히트를 쳤던 게 일단 도수를 좀 내렸어요. 원래 요즘 소주 왜 이리 밍밍하노? 맞아. 영화 대사. 소주가 왜 이리 밍밍하노? 별로 없나? 그래도 이게 다음날 머리도 안 아프고 좋습니다. 원래 소주는 아침에 머리가 깨져야 소주 아이가? 왜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지. 너무 장기 복역을 해갖고 이게 지금 세대가 안 맞아. 사실은 참이슬이 그 역할을 크게 했죠. 왜냐면 25도 소주가 원래 대세였는데 이거를 깼죠. 그래서 도수를 낮춰서 나왔고 6개월 딱 6개월 만에 1억 병 찍었어요. 2년 만에 15억 병. 15병? 네, 2년 만에 15억 병 찍었고요. 작년 통계 보니까요. 400억 병 찍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진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요게 400억 병쯤 되면 지구를 222바퀴 돌린대요. 요 병을 나열하면. 그리고 지구를 감싸네. 그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 10번 왕복한대요. 이 소주를 이렇게 놓으면. 근데 이제 그 배경에 이것도 있지 않았을까? 어느 시점부터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들이 그렇죠. 배우죠. 네. 최고의 소주 한 골 찍으면 그 당시에 최고. 김태희, 아이유. 소주 모델이 여성이 기용됐다는 게 이 소주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근데 이제 소주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처럼이냐 참이슬이냐, 참이슬이냐 처음처럼이냐. 처음처럼이 나온 게 2006년이에요. 한참 뒤네요. 진로와 두산의 소주 전쟁이라는 게 1차, 2차, 3차 전쟁이라고 보통 이제 소주 업계에서 얘기하는데 3번에 걸쳐서 붙었는데 진로가 참이슬이 있었고 두산은 그린 소주 있었잖아요. 그린 소주. 그린 소주가 먼저 경품 전쟁도 어느 정도 벌렸냐면 경차, 차를 내걸고 막 아파트 그때는 주겠다. 그린 소주는 그린 소주 시키면 와서 한 병을 더 주고 그랬어요. 진짜? 1+1으로 줬어 그때. 그린 소주는 거의 막 무료로 뿌리듯이 했어.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린 소주가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고 또 참이슬도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죠. 그래서 그때 내세운 게 현금 1억 원.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났구나. 병뚜껑 까는데 1억 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린 소주가 참패를 했죠. 네. 왜냐하면 워낙 참이슬에 강력했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소주 전쟁이 끝날까 했는데 2006년도에 회심의 카드 두산이 꺼내 들었으니 그게 처음처럼이에요. 이효리 씨 맞죠? 그게 결정타였어. 효리주. 효리주. 그거 이거를 아시죠? 잘라가지고 술잔 그거 밑에다 술잔 붙여가지고 밑에다가 당연하지. 효리만 한 잔 마시고 떼갖고 보면 이효리 씨가 쳐다보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 그 소주잔에다가 효리 얼굴 붙여놓고 먹던 맞아요. 효리주. 사장님과 좀 친하면 몰래 두루마리 좀 포스터 브로마이드. 챙겨줘 브로마이드. 당대 최고의 스타 이효리가 이게 막 흔들어서 해봐야 하니까 그냥 다 흔들렸지 마음이. 다 흔들려가지고 아니 실제로 흔들어주세요 하니까 다 그때 흔들리는 이효리의 거야. 위상은 상상을 초월할 때야.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이 이효리를 앞세워서 2006년도에 출시 6개월 만에 1억 병 찍고 했지만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제 두산의 이제 주류 사업 부분들이 다 매각이 되면서 롯데가 가져갔죠. 처음처럼은. 그럼 이 브랜드의 경쟁의 승자 누굽니까? 진로 참이슬은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고. 잘 지금 뭐 왕자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영국의 그 주류 전문지 드링크 인터내셔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해마다 그 순위 같은 거 발표하는데 증류주 분야는 작년까지 따지면 이제 24년 연속이겠네요. 2001년부터 쭉 우승을 했으니까 진로가 1등이죠.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가 뭐 초당 뭐 77병 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증류주 세상의 왕이에요, 왕. 근데 어찌됐건 이번에 이 주라기 월드와 매우 잘 어울리는 소주 전쟁. 영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뭐 술 소재 영화라는 점에서 너무 반갑고 천하에 또 이재훈 배우님 나오시죠. 뭐 또 유해진 배우님. 대한민국에 정말 연기자라는 배우 두 분이서 어떤 케미를 또 보일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거기에 또 소주가 또 얹어지기 때문에 이제 서민을 상징하는 또 술이고 우리한테 친숙한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영화가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방송이 잘못됐어요. 저요? 아니 조 기자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진짜 앞에 뭐 아니 1, 2, 3 좀 있어야지. 끝내고 마시러 갑시다.